안녕하세요. 지식 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평범한 50대 가구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은퇴 후 3, 40년을 수입 없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 생활비를 알아보았죠. 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0만 원, 개인 기준으로 17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너무 적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최소 목표이자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의 최소 마지노선을 알아보는 이유는 그 수준에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최소한의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오늘은 최소 노후 생활비를 넘어 적정 노후 생활비를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 현재 자녀 2명과 부모님이 있는 부부가 노후에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살아가려면 약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소 생활비에 비해 변동 지출이 20에서 30% 늘어나고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는 있을 것이므로 건보료와 재산세로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자녀 지원금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부모님 용돈이나 경조사비로 또 몇십만 원이 추가되면 최소 생활비에 비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소 생활비는 딱 부부 2명만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고 적정 생활비는 여기에 자녀 지원비와 부모님 용돈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 지원비나 부모님 용돈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면 적정 생활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은퇴를 하면 생활비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지출이 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일하느라 돈을 쓸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제2의 일거리를 찾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일을 계속 한다면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뿐 아니라 지출도 줄이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은 은퇴 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 전 생활비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은퇴 생활비를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최소 생활비 270만 원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50대라면 크게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은퇴 후 부부가 하루 2시간 정도 알바를 해서 충당하면 되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적정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여기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가 1명이면 50에서 100만 원, 자녀가 2명이면 150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녀 지원비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적정 수준의 사교육비,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등록금과 용돈,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결혼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지금 50세라면 앞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세제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 그리고 ISA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부가 인당 900만 원까지 적립하면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죠. 만약 기존에 연금저축과 IRP에 적립을 하고 있었다면 남은 금액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로 모으거나 그 한도를 넘으면 ISA로 모으면 됩니다. 50대는 생애 전체를 통틀어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소득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지출의 20%, 최대 30%를 줄여서 연금저축과 IRP에 올인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10년간 연금 계좌에 올인하면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원의 자금이 만들어집니다. 부모 나이가 60이면 자녀 나이는 대충 20세에서 30세 정도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이 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내주고 자녀가 사회인이라면 결혼 자금으로 내주면 됩니다. 한국인들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요즘은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노후를 희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본인들의 노후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번 맞는 말이지만 부모로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자녀를 외면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 자녀가 독립해서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니까요. 또 자녀가 결혼할 때 어느 정도는 보태주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만약 아무리 지출을 줄이고 절약해도 은퇴하기 전까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최소 생활비 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최소 노후 준비 또는 자녀의 결혼 지원과 최소 노후 준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답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부모의 노후 준비가 먼저입니다. 40년 전이라면 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한 명만 대학을 나와도 집안 전체가 그 자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의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40년 전과 달리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도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등록금만이 아니라 용돈까지도 대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자녀는 국가 지원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 교육을 마칩니다. 자녀의 독립심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명목 소득은 높지만 가처분 소득이 적고 지원해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 노후 생활비를 넘어 적정 노후 생활비를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령대별로 연금을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